네, 안녕하세요. 박인길입니다. 오늘은 그 로우바라는 회사에서 나온 그 등산화 두 종류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한 종류예요. 이게 여성용, 남성용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성용은 까미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요. 여성용은 모리아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근데 두 개는 동일한 그 등산화입니다. 이 등산화는 글쎄요, 제가 신어본 등산화 중에서는 그냥 착화감은 제일 좋았던 등산화예요. 그래서 딱 신었을 때 그 발을 감싸는 느낌이 너무 좋은 등산화라 굉장히 이제 첫인상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첫인상이 좋았어요. 제가 저뿐만 아니고 그 총 7명입니다. 우리가 필드 테스트가 6명, 저까지 포함한 7명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미노는 4명이 테스트를 했고요. 저기 모리아는 3명이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지방에 계신 분이나 안 되신 분은 지금 이제 나오시지 못한 거죠, 여기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모리아를 테스트한 두 분하고 가미노를 테스트한 두 사람이 이렇게 지금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한 분은 의견이 많이 다르신 분이 있었고 나머지 6사람은 거의 의견이 일치를 보고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이 제품에 대해서 매우 뛰어나다 또는 뛰어나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이 제품은 약간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첫 번째는 핏 부분이에요. 특히 여성용은 좁다는 분이 2분 계셨고 이제 한 분은 약간 느리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마다 그 발볼에 그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남성용은 대부분 다 느리다 또는 이제 약간 느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건 아마 남성용은 와이드 버전이라서 그럴 겁니다. 여성용은 그냥 일반 버전이 레귤러예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미창의 유연성 부분도 사실은 제가 이제 미창의 유연성을 여쭤봤던 거는 이거를 인지하셨는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보면 앞쪽이 보통 히말라야나 또는 그 이상의 고도로 올라가는 제품들은 여기가 딱딱합니다. 이렇게 쉽게 안 구부러져요. 그래서 이게 구부러지는 만큼 사실은 길들이기가 필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아이젠을 이제 차고 가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딱딱해도 잘 걷는데 이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부드러워야지 잘 걸을 수 있습니다. 적응 기간이 짧아져요. 신발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무게감은 이제 대부분은 평균이나 또는 가볍다고 되어 있는데 한 분만 아까 다른 의견을 내신 분이 매우 무겁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진짜 무거운 거를 안 신어보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중등산화다는 기준에서 보면 절대 무거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착용감은 제가 처음에 설명했고 진짜 엑셀런트합니다. 이거는 이게 안쪽에 완전 가죽 버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LL 버전이라고 해서 그 안쪽이 그 라이닝이 레드 라이닝이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걸로 하면 아마 더 착용감이 좋았겠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지지력 이것도 상당히 좋고. 여기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안반 지지력하고 일반 등무에서의 그 지지력이 그러니까 접지력이죠. 접지력이 어떠냐 이제 그 부분인데 한 번 배우면 나머지 다 안반에서 다 접지력이 좋다고 제가 신어봐도 접지력은 안반에서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안반 접지력이 한 분이 미끄럽다를 하셔서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은 이제 젖은 안반에서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글쎄, 저는 사실은 저 테스트 기간 동안에 젖은 데는 비 오는 날씨에는 이걸 신고 나간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글쎄, 보통 비브람 창들이 이드로 그립이라고 있어요. 이드로 그립이라고 물에 되게 강한 그립이 있는데 아웃솔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약간씩은 아주 쩍쩍 들어오진 않아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비브람 창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 부분은 그런 것 같고 일반 등로에서도 아주 뛰어나게 흙길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저도. 그리고 이거는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통기성이 이제 우리 조일님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다 통기성이. 왜냐하면 이것도 그걸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하여튼 중등산일 때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더라고요. 나쁘지도 않고 그냥 보통 정도 된다. 또 뛰어나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것도 나쁘다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다. 근데 조일님은 나쁘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이거는 근데 단점으로 제가 굳이 꼽아본 거지 단점은 아닌 게 여름철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등산화를 신어도 굉장히 덥습니다, 발이. 그쵸? 근데 이제 여름에 적합하도록 그 통기성에 집중한 모델은 아니니까 보통 통기성에 집중을 한다면 뭐 이제 타공을 뚫어놓고 이제 할 텐데 이제 그렇게 제작된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발이 이제 덥다는 느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네 계절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그 아웃솔 전체 부분에 그 아웃솔을 미드솔하고 인솔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충격 완화 능력이 대부분 다 이제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부분이 소라님만 보통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소라님이 이제 그 각별한 경험을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한번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저는 이 양일간 거의 승무시간 10시간씩 이상을 또 10km 이상의 박배낭을 내고 지리산 때를 걸었어요. 그래서 지리산도 그냥 일반적인 등로는 아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하자는 이제 무게감이 있었고 그다음에 깎아지르는 이런 이제 길들을 많이 내려갔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제 길의 특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워낙 이 신발이 저는 발목이 좀 좁은 편이라서 신발이 조금 이제 좀 남아도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좀 신이 안에서 조금 발에 노른 것도 있었던 것도 조금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지금 그러니까 요 창이 여기가 조금 얇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앞에 조금 이 체중이 앞쪽에 앞쪽에 실릴 때 그 엄지 발가락하고 요 부분에 지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찰력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그래서 보통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런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금 장거리 산행을 하거나 아니면 좀 험한 산길을 가시는 경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좀 참고하시라고 적었습니다. 원래 이 신발이 그냥 뒷동산 하이킹용으로 만든 신발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날 계속 걷는다든지 장거리를 걷는다든지 또는 좀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갈 때 신으라고 만든 신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발이 사실은 이제 용도가 그냥 비싼 용도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거리에 적합하느냐 그랬는데 7사람 중에 6사람은 적합하거나 또는 보통이라고 했고 한 사람은 부적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매우 적합한 신발인 것 같아요. 제가 신어보면 그 다음에 내구성 문제도 내구성을 사실은 더 오래 신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50일 정도 신어봤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을 단언적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신발 만듦새나 그동안 몇 번 신어봤을 때 이런 걸 보면 내구성도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특히 여기 사용된 누거 가죽이 최고 누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웃솔도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쎄 한 몇 년 정도 신고 장거리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장거리를 해가면 사람이 뭐 7년, 10년 이상은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니겠나. 제품의 완성도는 모든 사람이 매우 높다. 한 사람만 그냥 높음이에요. 진짜 제품 완성도는 굉장히 높아요. 근데 로바 이야기로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기들 기술력이 총동원된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서 신발 자체는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이제 개인적으로 느꼈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데 지금 이 신발을 신고 최장거리를 걸으셨던 우리 그리스 전화님이 몇 킬로 했어요? 일단은 강도 고산을 한 45km 정도를 걸어서 그게 시작이었고요. 이제 며칠 전에 300중 90km까지 신발 신고 한번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되게 등산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오랜 시간 걸었을 때는 이제 사실은 발목에 힘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등산화가 발목을 얼마나 잡아주는지가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 부분이 중요했는데 무릎에 대한 충격 완화도 잘 됐었고요. 그러니까 언급하기는 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의 접지가 좋은데 비해서 이제 오래 신었을 경우에 한 40km 정도 산행을 했을 때 발바닥에 물집이 잡힌다든지 무릎에 통증까지도 좀 있었어요. 저하고 족형이 맞지 않는 거지 그게 반드시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닌데 로바의 경우 같은 경우는 발목이나 무릎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으면서 이제 대장님 말씀대로 50km에서 100km까지 신으면서 상당히 만족했던 등산화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발바닥이 아픈 거는요. 첫 번째 쿠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산행을 좀 경력이 좀 많든지 아니면 이제 장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첫 번째 발바닥의 통증은 적응 문제가 첫 번째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트레일 러닝화를 신고 살로몬에서는 예전 모델 아주 얇은 것들이 있거든요. 밑에 무게 아주 가벼운 것들. 그걸 딱 신으면 첫날은 30km를 뛰는데 첫날은 약간 발바닥이 아파요. 근데 그 두 번째 딱 신고 가면 그때부터 이제 없어지는 걸 느껴요. 그거는 이제 적응의 문제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땀 문제예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안 아프다고 할 때는 이제 이거는 양말, 그 다음에 인솔, 그 다음에 자기 땀, 그 다음에 통기성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땀이 계속 발바닥에 있으면 그게 마찰력이 커져요. 발이 불어요. 밑에서. 그래서 양말과 마찰력이 커져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장거리를 가서 땀이 차 있으면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땀을 뭐가 처리하냐면 대부분 다 양말과 인솔이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가죽 부분에 이제 나오는 통기성이 이제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양말하고 인솔하고 자기 발에 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의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핏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발이 밀리냐 안 밀리냐가 중요해요. 안에서 발이 안 밀리면 발바닥 다 아파요. 근데 만약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발바닥이 핏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러면 발바닥에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솔을 바꿔보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인솔 중에서는 이렇게 쫙 잘 잡아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이 안쪽에 안 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신발은 기본적으로 안에 발이 잘 노는 타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신어봤는데 이쪽 하프 뒤쪽 부분이 굉장히 발을 잘 잡아요. 이쪽 뒤쪽 부분이 특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뒤쪽하고 요걸 쉔크라 그러거든요. 이 쉔크 부분이 쉔크의 발목 지지도 좋고 그러면서 그 발이 이게 스너그라 그러죠. 딱 안착돼 있는 이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다른 등산하고 달리 이게 무지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것도 기술이겠죠 그 사람들. 근데 하여튼 그 부분이 이 뒤쪽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장거리를 했을 때 아마 조금 덜 느꼈었지 않냐. 대장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 신었던 등산화 같은 경우는 발이 돌아서 더 발이 안에서 마찰감도 많이 생기고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 와이드 버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전혀 놀지 않았어요. 정확하세요. 그 말씀 느꼈던 게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점, 단점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단점은 또 뭐였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대장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하긴 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좀 길들이기에 좀 예민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오래 신다 보니까 발 등 쪽으로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신발이 내 발이 잘 맞는다 그러면 발등이 낮은 편이에요. 발등 낮으시잖아요. 네, 발등이 낮으니까 내 발이 진짜 잘 맞아요. 완전 다 봐서 알죠. 그러니까 발등이 높은 사람들은 여기에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네. 소라님 어떠셨어요? 저는 발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잘 맞았겠네요. 중등은 이렇게 히말라야
같은 경우도 저희 신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겨울 같은 때는 이제 아이들은 착용을 해야 되고 크래프는 착용해야 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히말라야를 신는 경우가 있는데 네. 겨울에 양말 3개 신거든요. 안에 이너 양말 신고 어. 이너를 신고 스마트웨어 헤비크루 정도는 신어줘야 신을 정도로 사실은 아. 이 발등이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그렇지만 여기 발등이 좀 매끈하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신발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발등 좁고 뒤가 여기가 더 얄쌍하잖아요. 예. 이게 제가 그 로버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쪽에 뭔가 당겨주는 듯한 이렇게 예, 뭐가 뭐가 있는 기술이 예. 있는 것 하여튼 같더라고요. 뒤쪽에 딱 붙어요.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이게 이게 딱 잡아서. 또 얘가 있어가지고 예. 뭐 까지는 것도 없고 예. 이렇게 좀 이제 발등도 이래서 저는 이 신발이 굉장히 중동산화를 신으면서도 딱 발을 넣었을 때 오! 그러니까 내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발등이 높은 사람은 약간 발등이 불편할 수 있는데 네. 발등이 네. 봉통이나 좀 낮은 사람들은 딱 신는 순간에 뭐 이렇게 잘 맞는 등산화가 그딱 신발에 발을 딱 넣었을 때 네. 느낌이 그런 부분 저도 굉장히 네, 만족스러웠어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길들이기가 단점이었다 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그리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이 적고 접지도 좋고 발목을 잘 잡아주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조금 안심하고 좀 보행을 할 수 있었다는 보행할 수 부분이 있죠.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치 그러니까 안 발했어요. 접지력은 네. 리치 H도 이제 요새 네. 이제 원래는 이제 리치 네. H를 하고 요새 이제 메가 그립 있잖아요. 네. 메가 그립하고 네.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봤을 때는 중상 이상이라고 저는 중상 이상? 네, 생각합니다. 그래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의상선이나 눈수봉 좀 어려운 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이건 문수봉 정도는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 내려가서 크게 충분하죠. 어려움이 없었던 네. 등산하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선택을 하셔도 그 접지에 대한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브라운 창 중에서는 그 메가 그립하고 네. 이 창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긴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럼 종합적으로는 뭐 아까 이야기하신 그거네요. 종합적으로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장거리를 했던 이제 네. 소라님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해서 소라님 뭐몇 킬로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신고 거의 한 40km 걸었었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박배낭을 메고 30km에다가 이제 정규 뭐 조금 이제 이런 평평한 등산로가 아니고 굉장히 경사도가 저 이거 신고 저것도 겨울을 했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렸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굉장히 험한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사도도 굉장히 이제 깎아지는 돌을 좀 내려왔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어서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굉장히 접지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젖은 안반이 아닌 그냥 안반이 일단 거의 일지엣지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전혀 못 느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도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앞에가 이렇게 맞아요. 촘촘하게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게 얘가 방향이 다를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은 오른쪽으로 돼 있고 한쪽은 왼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깎이는 너덜건 게. 같은 그런 너덜길 같은 너덜돌 같은 너덜에서도 얘가 이렇게 하나씩 다 조금씩 브레이킹 시스템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얘가 이렇게 여기라도 예. 조금이라도 돌기라도 여기에 걸리면 예. 신발이 움직이거나 제 발이 불지 않기 때문에 음. 굉장히 안정감 있게 좀 보행이 가능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등산화 중에서도 굉장히 그랬고 그다음에 여기가 조금 얇아서 좀 불편한 점도 네. 있었지만 좋았던 점은 이게 리치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어디를 디디고 있는지가 이게 딱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신발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딱히 뭐 강릉을 조금 올라가는데 크게 문제 없이 오를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라가는 내내 내려가는 내내 10km 이상의 박배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밀리거나 하지 않아서 신발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등산하다. 장점은 많아요. 비싸죠. 그게 문제지 항상. 아니 뭐 이게 한 2만 원 더 나면 좋겠는데 그러면 막 사서 신겠는데 이게
미국에서 320달러, 우리나라 가격이 얼마죠? 이게 40, 그러니까 할인가가 41만 원이고. 할인가가 예, 41만 원. 그리고 소비자 공제가가 46만 원 정도 네. 나와요. 와, 해서 너무 싼데? 너무 싼데. 네. 그 다음에, 조엘님 이제, 예. 네. 음. 우선 등산화를 신고 산행을 하면은 첫날은 좀 약간 발에 피로도가 있어요. 새 신발을 신었을 때 좀 발 길들이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발 길들이기 시간이 전혀 필요 없을 정도로 발이 편했어요. 그래서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고 이제 조금씩 천천히 이유를 살펴봤어요. 여기 보시면 얘 지금 까미노는 그렇지 않은데 모리아 같은 경우는 발목 뒷부분에 한 겹의 쿠셔닝이 더 덧대어져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확실히 더 안정감 있게 잘 그쵸? 잡아주고 더 안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이라서 되게 안정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누벅 가죽이라서 가죽이 원체 또 편안하고 부드러웠어요. 부드러운데 튼튼한 신발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접지력 또한 굉장히 좋았어요. 계속 내리막에 좀 집중을 많이 해봤는데 내리막에서도 전혀 밀림 없이 계속 접지력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X레이스라고 하죠. 네, 그 신발 끈을 이렇게 크로스 해가지고 꽉 조일 수 있게끔 하는 장치인데, 다른 등산화들은 보통 천으로 이렇게 덧대어져 있거나 하는 형태인데 이런 사용된 부자재들이 되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앤틱스럽고 굉장히 좋은 그 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아니 여기 보면 방금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앞에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걸 아무렇게나 내더라도 이게 지가 조절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 걸 단단하게 묶고 그다음에 여기를 뭐 느슨하게 묶고 하더라도 신고 가는 도중에 이게 스스로 조절해서 발에 딱 맞춰줘요. 이거 갖고 있는 게 알라스카도 있어요. 이 기능에서 이게 여기에 적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로바 신발 중에서도 이런 그 금속 훅들이 좀 저렴한 모델 있잖아요. 200달러에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거보다 못한 것들을 써요. 제일 비싼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탁 실었을 때 대충 끈을 매더라도 이게 발에 쫙.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엑스레이스 때문에 잘 안 풀려요. 그것도 장점이고, 장점들이 되게 많은 신발이죠. 근데 그리스 졸업하는 거 보니까 이미 많이 달았어요. 이게 접지력 좋으면 전부 다 한 150km 됐나요? 160km 넘는 것 같은데, 네. 90km, 60km, 그것만 150km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기내 200km 정도 된 거였는데 200km에 이 정도 달았으면 야 이게 도대체 신발을 예. 조금 허미 신으시는 맞아요. 약간 폼하게 일부러 걸으실 때도 맞아요. 신경 안 쓰시고 맞아요. 걷는 거에만 집중하셔서 그러시는 결과 같아요. 맞아요. 조현이 가지고 딱 꼽을 수 있는 단점은 뭐겠어요? 단점은 아까 그 좀 발이 더웠다라고 하는 거는 계절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가 있는데 발볼이 조금 좁은 편이었다라고 여성용은? 표현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그래서 인솔을 꺼내서 발을 올려봤는데 제 발이 좀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제 발이 특별히 제 발볼이 넓거나 하지는 않아요. 평균적인 발이라서 발볼이 좀 좁게 나왔나 싶었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텅이 굉장히 넓게까지 개방이 돼요. 네, 다른 등산화에 비해서. 그래서 이 텅이 굉장히 많이 개방이 되니까 끈을 조금 더 약간 느슨하게 조절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발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그냥 다 돼버려서 옆으로 퍼지니까. 네네. 옆으로 퍼지니까. 네, 여기까지 개방이 되는 등산화가 네. 잘 없어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신발 중에서. 그래서 그것도 단점이 해소가 돼서 저에게는 단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네. 근데 보니까 가격 제한이 있을 거라고. 네, 그것은 공감합니다. 이제 아까 46만 원 정도 이제 소비자가가 책정돼 있고 할인가가 41만 원이라고 했는데
보통 제가 이제 등산화를 살 때 30만 원 초중반까지는 등산화로 이제 구입을 할 의사가 있지만 이게 40만 원대가 좀 넘어가면 조금 고민스럽죠.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미국에 320달러니까 한국으로 하면 이제 320달러에 오면 320달러는 지금 환율이 얼마예요? 1100몇십 정도 되나요? 1200 안 되죠. 35, 6만 원 정도 돼요. 아니죠. 미국에 320달러에 1.2하면 벌써 38만 원. 38만 원 정도 하죠. 아, 여기 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모순인 게 의류 같은 경우는 막 50만 원, 60만 원도 막 사잖아요. 근데 등산화 막 5년도 신고 10년도 신는데 40만 원 비싸다고 하는 것도 또 제가 또 모순일 수도 있겠어요. 요새 근데 싸고 요새 등산 트렌드가 그렇게 안 비싸게 나와서 대충 몇 년 신고 버리는 게 최근 트렌드예요. 근데 이제 등산화를 사실은 이렇게 하나씩 사서 신다 보면은 발이 또 안 맞고 이래서 몇 번 신다가 안 신고 이러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신발이 집에 정말 많아요, 등산화가. 근데 그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정말 내 발에 잘 맞고 편안한 신발 하나를 제대로 된 걸 구입을 해서 신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41만 원? 그래, 뭐까짓 거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네. 내가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네. 이거 소개한 영상에. 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내가 등산을 하는데 그냥 나는 이제 어쨌든 옛날에 장거리도 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장거리도 하고 디산도 가고 그런 용도로 쓰는데 내가 만약 나한테 이제 허락된 등산화가 딱 하나라 그러면 이것은 왜냐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특히 착각하면 최고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지력도 그렇고 발목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이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벼운 신발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한 개만 있다 딱 하나만 사라 그러면 이것은 여러 두루두루 쓸 수 있는 등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한 그 지형이나 지면에 적용할 수 있는 등산화가 딱 하나만 물론 뭐 하나 가지고 등산이 다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그런 용도로 딱 하나만 좀 하라 그러면 글쎄 나는 이걸 것 같아요. 나도 이거 신고 별 불만이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진짜 특별하게 이게 이런 게 없었어요. 등산 찾을 만들는 생각을. 저 비가 왔을 때부터 신어봤는데 하나도 물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가면 정말 깜짝 놀라겠어요. 물론 다른 등산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물이 안 들어가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물이. 저기 싼 등산화들이 있죠. 싼 등산화, 비싼 등산화가 네.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발 등이 고텍스가 돼 있느냐 안 되느냐 달라요. 등이 예를 들자면 이번에 우리가 네. 하고 있는 그거는 위에서 비가 맞으면 물이 들어가요.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네. 이게 고텍스 서라운드라 그러는데 이게 다 돼 있느냐 네. 거기 따라서 네. 그러니까 밑은 그러니까 물을 짚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비가 왔을 때 네. 요 위에까지 전부 통짜로 고텍스 들어가 있어야지 물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저렴한 등산화와 네. 그 고텍스 안에 들어있는 고텍스도 네. 달라요. 전혀 물이 안 들어가서 안 들어가죠. 저는 너무 쾌적하게 잘 신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필드 테스트를 하는 그 시점에 등산화 2개를 더 구입한 게 있어요. 브랜드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근데 그 2개를 제쳐놓고 계속 이것만 신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니까. 편하죠. 네, 편해서. 요거 무게가 지금 770g 정도 돼요. 780g.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야, 요거 한 650g으로 줄을 얼마나 줄까? 그러면 밑창이 이제 얇아지니까 사실 이거 무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가죽하고 이게. 네. 밑창이 제일 무거거든. 고무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하면 또. 뭔가 좋은데. 근데 저는 막연하게 딱 떠올렸을 때 얘를 신으면 마음이 안심이 된다 그랬는데 그런 마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루바를 항상 신게 됐던 것 같습니다. 다른 등산화랑 좀 다르게 좀 신었을 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네. 등산은 뭐 좋은 거 하나 있으면 네. 등산은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발에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안반이 많기 때문에 네. 특히 화강암 안반이 많아서 네. 거기 얼마나 잘 붙느냐. 네. 그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네. 중요해요. 그것만 딱 맞으면 네. 등산은 자 오늘은 세 분 모시고 우리 저기 박일윤 TV에서 게스트가 3명인 건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시고 로바에서 나온 가면하는 남성용 모델과 모래하는 여성용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